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지수법칙 네 가지를 공부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런 지수법칙들을 이용해서 그 다항식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중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자, 다항식의 곱셈 계산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해주면은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개수는 개수끼리, 자, 문자는 문자끼리,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문자끼리 여러분들이 곱셈을 할 때는 지수법칙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죠. 그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부호에 먼저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수는 개수끼리라고 했거든요. 숫자를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그 순서상으로 그 두 번째로 그 비중 있게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문자를 그룹 제곱을 잘 이용해서 지수법칙 네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네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산에 있어서는 최고 중요한 거는 1차가 속도입니다. 빨리 푸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도거든요. 빨리는 풀었는데 막 다 틀리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빨리 풀면서도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자기만의 어떤 연산의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순서를 처음에 부호를 내가 한번 신경을 잘 써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숫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문자끼리 해결하는 거 이런 원칙을 지키는 이런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근거에 의해서요. 자, 다항식의 곱셈을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필문제는요. 첫 번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개수는 개수끼리,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려고 해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개수, 자,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이쪽에 개수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개수는 개수끼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5가 되죠? 자, 부호까지 같이 뭐 신경 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문자끼리 또 계산을 해보면요. 자, x의 세제곱, x의 제곱.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x의 세제곱, 이거를 곱하기니까요. x의 세제곱 곱하기 x제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지수법칙 몇 번? 1번입니다. 자, 선생님을 번호로 확인하면 더 좋다고 그랬는데, 자, 번호까지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죠? 자, 지수법칙 1번은 뭐였냐면, 자, 미식 같을 경우 이 두 식이 곱해져 있으면 지수끼리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자, 그러면 3하고 1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x의 5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y는 자기 혼자 있네요. 그러니까 y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항식의 아주 기본적인, 자, 앞에 다항식 하나, 그 뒤에 다항식이 또 있거든요. 자, 두 다항식의 곱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처음에 개수, 그 다음에 같은 문자 해결하는, 그리고 지수법칙 적절히 잘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곱셈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나눗셈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 나눗셈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위에도 방법이 있고 밑에도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이 위에 방법은, 아래에 있는 방법을 사람 응용한 거니까, 그냥, 밑에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쉬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방법을 기억해 놓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다항식을 해요. 어떤 다항식을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경우는요. 이게 지금 얘는 분자가 되고 얘는 분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누기라는 것은. 자, 그래서 그냥 B분의 A라고 하고 약분을 샥샥 이렇게 해서 식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이 조금 복잡해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이 나누기를 뭐로 고친다? 곱하기로 고칩니다. 그럼 뒤에 있는 식은 당연히 분모와 분자가 바뀐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역수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결론은 뭐 당연히 똑같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똑같지만 식이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쉬우냐. 그런데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 처음에 연습할 때만 나오지 그 다음부터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법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들어갑니다. 자, 실전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식은 그렇다고 하고 뒤에 있는 식이 어때요? 너무나 간단하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3x를 분모에 그냥 팍 갖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약분 들어가서요. 자, 숫자끼리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같은 문자끼리 계산을 해보면 자, 나누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수를 빼주라고 그랬죠? 자, 지수를 빼주라고 했습니다. 지수법 중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나눗셈은 자,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가 아니라 이제 하나 빠지니까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5xy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그냥 분모에다 딱 써서 약분 탁탁 이렇게 해서 해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있는 식은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더더군다나 여기 분모에다 갖다 쓰면 분모에 또 분수가 들어가고 살짝 어지럽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9x의 4제곱, y의 3제곱. 자, 여러분들 이 x제곱과 y는 분모에 있는 걸까요? 분자에 있는 걸까요? 이미 선생님이 표시를 해서 눈치를 챘겠지만 분자에 있는 거죠. 즉 3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2하고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는 비법. 자, 두 번째 비법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분자에 있던 애들은 역수가 되면서 분모로 내려가고요. 분모에 있던 애는 분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산 순서를 잘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숫자부터 먼저 하자고 그랬죠. 자, 숫자 약분 때립니다. 자, 그러면 3이 되죠. 3이 6이 되고요. 그리고 x 2개, x 4개. 나누기니까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에서 2 빼면 2가 되죠. x 제곱. 자, 그러면 y가 한 개가 있는데요. 자, 분자에 y 3개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개 빼주면 몇 개? 2개. 자, y 제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너무 쉬운 문제는 그냥 바바박 되지만 또 어려운 문제는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가야 돼요.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러분들 힘드셔도 나누기를 곱하기를 고치고 자, 역수를 정말 잘 만든 다음에 약분을 해서 지수법칙을 이용한 약분을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실수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으로 넘어가면요. 자, 지금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따로따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섞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실전에서. 그러니까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막 섞여서 나와요. 자, 나누기 나왔죠. 그 다음에 곱하기 나왔죠. 이렇게 되면 뭐 너무 복잡해 보여서 정신이 살짝 혼미할 수도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먼저 그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산을 할 때, 선생님이 아까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뭐를 신경 써라? 부호를 신경 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를 계산해라. 그리고 같은 문자끼리 계산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세 가지 순서보다도 더 앞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괄호를 이용해서 거듭적으로 표현된 이런 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거듭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 거듭적으로 표현된 이 식을 거듭적을 통으로 해버린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얘를 먼저 해결을 하시고 나머지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3이 지금 약분할 애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분모에 또 약분할 애가 이거 구하는 거 있었으면 여러분들 막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듭적으로 먼저 해결을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자, 거듭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몇 번입니까? 우리 지수법칙. 가로 안에 있는 애들 하나씩 꼼꼼하게 다 챙겨줘야 되죠? 자, 여러분들 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한 학생한테만 맛있는 거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누가 하나 더 주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수업도 못 나가고. 자, 그래서 얘들을 꼼꼼하게 3도 제곱해주고 x제곱도 제곱해주고 y도 제곱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y가 x는 제곱이 돼 있으니까 쟤는 해주지 말고 나만 해주면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을 제곱하면 9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을 제곱하면 x 4제곱, 그 다음에 y는 y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쪽에 들어가는 애들 x 4제곱, y 3제곱은 누구? 어느 위치에 있는 수다? 분모다, 분자다? 분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수 만들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5하고 x 4제곱, y 3제곱은 분모로 가시고요. 분모에 일단 4는 분자로 가고 마이너스 써줍니다. 자, 그리고 끝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계산 들어갈까요? 첫 번째 부호부터 결정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부호 뭡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마마 어디 됩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자, 5하고 약분 되고요. 자, 9하고 4니까 얼마입니까? 9, 4 어려워요? 4하고 10죠. 36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 4개 약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가 여기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남죠? 그 하나 남은 y마저 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x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뭐가 됩니까? 36x 세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다항식의 곱셈으로 나누시는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지수법칙 1, 2, 3, 4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지수법칙 자, 4가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오늘 다항식의 곱셈과 나누기를 배웠는데요. 자, 복습하신 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그 다항식에서의 곱셈과 나누식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복잡한 식의 계산도 여러분들 이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